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윤리 비판적 사고 기르기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된 연구자 송수지입니다. 본 동영상 강의는 연구자의 석사 학위 연구인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한 디자인 윤리의 재구성에 대한 작품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수업의 제목은 디자인 윤리 비판적 사고 기르기입니다. 연구자는 수강생들이 단순하게 디자인 윤리의 정의 및 사례 등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동시대 담론 및 쟁점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과 디자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수업의 제목 부제를 비판적 사고 기르기라고 지었습니다. 수강생들은 해당 수업을 통해 디자인 윤리의 본질을 탐구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스피치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도덕 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한 해당 수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기후위기, 기회주의적 자본주의, 불평등, 포스트 휴먼과 같은 동시대의 쟁점들과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은 수강생들이 인문사회 과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서적 및 논문을 읽고 분석하고 발제하는 과정, 그리고 강사가 강독 및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업의 두 번째 목표는 디자인 윤리, 그리고 디자인 윤리와 관련된 1, 2차 문헌들을 비판적 관점으로 읽고 다양한 관점에서 디자인 윤리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1주차에서 11주차까지 수강생들은 매주 텍스트를 읽고 발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수업을 위해 읽어야 할 텍스트는 디자인 철학,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 역사와 관련된 주제도 있지만 디자인 윤리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9주차에서 12주차 사이에는 연구자가 석사 학위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윤리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디자인 윤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수업의 마지막 목표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 윤리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업 후반부인 13주차에서 15주차 사이에 진행될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해당 주차에서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기획 및 디자인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업 구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15주 동안 진행될 수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동시대 디자인 윤리 담론의 한계. 파트 2,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이해. 파트 3, 디자인 윤리를 사유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파트 4, 디자인 윤리 문제 토론 및 시나리오 디자인입니다.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는 주로 강의, 강독, 발제로 진행됩니다. 모든 수강생들은 매주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어오고 지정된 발제자들은 간단한 발제문을 1,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옵니다. 모든 수강생들은 학기에 최소 2번 이상 발제를 해야 합니다. 30분 동안 발제자들이 발제를 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연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강독 및 강의를 진행합니다. 파트 1은 1주차에서 4주차에 해당되며 이때 국내의 디자인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읽고 분석하며 기존에 논의된 디자인 윤리 담론의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5주차에서 8주차에 해당되며 4주간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 원전과 해설서 강독을 기반으로 정서 개념, 평행론, 인식론, 존재론 등 스피노자의 철학 개념과 이론에 대해 차례로 배우고 이에 9주차에서 이후 9주차에서 12주차에 이어지는 파트 3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근거로 디자인 윤리를 사유하는 네 가지 새로운 관점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은 연구자가 석사 학위 연구에서 제시하는 리처드 부캐넌의 수사학적 전통의 도식에 근거한 디자인 윤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수강생들은 파트 3에서 문헌 조사, 디자인 윤리 프레임워크 분석,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사례 학습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윤리에 관한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새로운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4는 13주차에서 15주차까지 해당하며 딜레마 중심 디자인과 시나리오라는 방법론을 차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수강생들은 디자인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토론 결과로 시나리오 디자인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디자인 윤리 문제 토론 및 시나리오 디자인 진행 방식과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4의 수업 방식은 딜레마 중심 디자인, 토론, 시나리오 디자인이 합성된 형태입니다. 수강생들은 먼저 13주차 수업 시간에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연구자가 제시하는 기획 및 디자인 분야 실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 사항들 6가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14주차에 6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15주차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딜레마 중심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딜레마 중심 디자인은 감정적 갈등 상황을 포착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상충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파트 4 수업 과정 자체가 딜레마 중심 디자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동시대에 딜레마 혹은 논쟁과 같은 갈등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깊게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윤리적 딜레마는 2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도덕적 의무나 선택에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윤리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두 행동 과정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며 가치와 원칙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트롤리 딜레마, 무는아이 딜레마, 하인즈 딜레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철을 운전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운전수라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직진을 할 경우 철도에서 공사 중이던 5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만약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회전하게 될 경우 반대편 철도에서 공사 중이던 1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이때 운전수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5명의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핸들을 조작하고 상황에 개입하여 1명의 사람을 죽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고 단순한 선악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는 아기 딜레마는 당신이 아기를 품고 전쟁 중에 도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간신히 숨었는데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대로 둔다면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모두 살해당할 것입니다.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아이는 숨이 막혀 죽을 것이지만 군인들에게 발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죽여야 할까요? 당신이 죽이지 않더라도 군인들에게 발각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하인즈 딜레마는 당신의 배우자가 심각한 병 때문에 아파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약을 구할 돈이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을 디자인 필드로 옮겨와 생각해 봅시다. 연구자는 기획 및 디자인 실무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 상황 6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6가지 상황의 주제는 각각 자율주행차와 AI 의사결정, 개인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 마케팅과 성과 창출, 브랜드와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과 디자인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2가지 상황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AI 의사결정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디자인 윤리학자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여러 팀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앞으로 직진하게 되면 길을 건너고 있는 5명의 시민이 죽게 됩니다. 만약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AI 알고리즘은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야 할까요? 이 딜레마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원한다면 수강생들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생각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5명의 노인과 1명의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5명과 1명이 아니라 10명과 1명이라면 어떨까요? 10명의 범죄자와 3명의 선량한 시민 가운데 한쪽이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죽을 확률은 100%이지만 5명의 시민이 죽을 확률은 50%라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들을 새로운 조건으로 고려함으로써 수강생들은 현실적인 맥락을 더 깊게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실제로 많은 윤리적 시사점들을 남깁니다. 생명의 가치에 차등이 있는가? 노인의 생명과 어린아이의 생명 중 어떤 것이 더 값어치 있는가? 설사 어느 한쪽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반대쪽을 죽이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가? 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없는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가? 10명의 생명이 1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죽음의 확률이 달라진다면 생명을 담보로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는가? 등 추가 질문을 고려함으로써 수강생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과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논쟁을 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며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브랜드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의 트레이드오프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의 브랜드 총괄 담당자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연히 회사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함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더라도 제품을 리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도록 두어야 할까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은 아니지만 동물 또는 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 결함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품의 결함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귀찮게 만드는 것일 때 제품을 리콜하진 않더라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마케팅 홍보를 중단하는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혹은 결함을 숨기는 마케팅과 홍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정신적으로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중독을 일으킨다면 그 제품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산업 및 자본주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어리숙하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내리는 의사결정에는 개인의 윤리적 이상이나 양심과 같은 도덕적 의식 외에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 개인이 아닌 회사의 가치와 명성, 그리고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용인 개인에게 닥치게 될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생들은 현실적이고
동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로 디자인 윤리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디자인 실천 내에서 어떤 가치와 함의를 지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4주차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은 6가지 주제 중 자신의 그룹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시나리오 디자인 기법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디자인은 시나리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한 디자인입니다.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사람들의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룹원들과 함께 정리하여 15주차에 발표합니다. 마지막 15주차 수업 시간에는 각 그룹이 정리하고 발전시킨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발표한 시나리오에 대해 전체 수강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걸친 수업이 종료된 후 마지막 기말고사 에세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과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What is Design Ethics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학술적 형식을 갖춘 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말고사 에세이의 경우 수강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제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윤리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도 되고, 관심 있는 세부 주제와 연결시켜 사례 연구 혹은 경험 연구 방식으로 작성하여 소논문 형태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학술 에세이라는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논증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학문 공동체에서 용인되는 글쓰기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자가 기획한 석사 학위 연구 작품인 디자인 윤리 강의에 대한 개략적인 동영상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